그 전에 만들었던 노래들과는 다른 더 솔직한 그런 노래들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해요. 옛날에는 뭐 가짜가 많았죠. 약간 꾸며진 이야기들도 많았고 뭔가 억지로 노래를 완성시키는 경우도 많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난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살면서. 그 환경도 분명히 열악했고 마음도 되게 그냥 절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되게 약간 그 한겨울의 들판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앨범을, 그러니까 가수를 할까 말까의 고민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음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하면 내가 뭘 하지?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뭐라도 해야 나한테 내일이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사가 아니라 일단은 그냥 글로 적었고, 그거를 하나하나 좀 어느 정도 음절을 맞춰서 가사로 만든 노래들이에요. 다 그 앨범 자체가. 일단은 뭐 노래를 만들고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 노래 만든 거를 이렇게 공개할 생각도 없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그 한 분이라도 저의 음악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좀 깨달으면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앨범을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한 거는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땐 이제 장비도 없었고, 장비를 이렇게 구했을 때도 마이크 팝 필터가 없었어요. 저희 본가에 그 장비를 놓고, 방에 장비를 놓고, 거기서 이제 뭐 가이드 녹음을 하고, 동생이 이제 오빠 노래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환경에서 하면서 굉장히 열악했는데, 좀 그 전에 만들었던 노래들과는 다른 더 솔직한 그런 노래들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 앨범을 만들면서 이제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어떤 진짜 감정이 아닌 노래를 내가 부르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 앨범을 만들면서. 네. 옛날에는 뭐 가짜가 많았죠. 약간 꾸며진 이야기들도 많았고 뭔가 억지로 노래를 완성시키는 경우도 많았고, 어쨌든 저 혼자 부르는 노래들도 아니고 뭔가 조금 더 듣는 사람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한 그런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으면은 부르는 사람의 약간 뭔가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듣는 사람한테도 좀 더 와닿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아무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첫 번째 앨범이 나오고 나서 나온 당일에 혼자 집에 가가지고 눈물을 좀 흘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조금 그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성취감을 그래도 곡이 완성될 때마다 좀 많이 느낀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곡의 퀄리티도 여태까지 내가 했던 앨범 중에 가장 높은 퀄리티다라고 생각을 했던 앨범이라서, 그 뭔가 무감각하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와중에도 그 성취감은 느꼈어요. 일단은 가사 자체도 뭔가 저랑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때 저의 상황이나 저의 모습이나 그런 거랑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 쇼미더머니 3 때 했던 그 비아이라는 노래가 제 삶의 첫 솔로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져와서 좀 디벨롭을 해서 제 어쨌든 삶의 첫 솔로 앨범에 이제 이렇게 1번 트랙에 넣은 부분이 있고, 테마가 될 수 있는 한 줄로 사용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딱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그 영상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공개됐던 영상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오그라들고 부끄러워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정신은 사실 없긴 했죠. 아무래도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기도 했고, 저를 너무 과신했어요. 그렇게 가사를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사도 많이 틀렸고, 뭔가 긴장도 그러면서 점점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좀 컸죠. 힙합, 랩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이돌 연습생을
가수로서 출연한다는 게 되게 약간 뭔가 모를 피해의식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내 회사보다 돈이 많든 거 그런 거. 그런 게 다 그런 오만함에서 나온 그런 좀 객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한 적은 없어요. 내가 나는 래퍼인가? 나는 뭐지? 약간 내가 힙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약간 뭔가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니지. 그냥 음악이 좋은 게 짱이다. 뭐 약간 경계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경계를 점점 더 흐리고 싶긴 해요. 사실 어쨌든 힙합도 장르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음악의 장르 중 하나고 음악은 어쨌든 문화니까 문화는 다 같이 즐길수록 더 풍미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맛이 뭐 이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서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K-팝 아이돌 뭐 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날 무시할 거야. 약간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무시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솔직히 저는 그 아이돌 분들 중에서 랩하시는 분들 다 힙합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다 좋아하시고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많은 얘기를 해보진 않았겠죠 물론 제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힙합에 대한 그 일종의 동경 또는 리스펙이 분명히 모두에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나 욕망이나 어쨌든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회 문제인 것 같고 그럴 기회가 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을 텐데 아직은 제 생각보다는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이렇게 조화로워질 수 있는 기회랄까요?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뭐 그레이 님이나 약간 뭐 코드 쿤스트 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 음악에 이렇게 다른 장르의 사람들을 이렇게 섞어서 음악을 만드는 거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 사람도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장르 불문하고 다 이렇게 같은 음악에 당연히 함께 하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느꼈죠.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고 제 1집에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을 보면 블로 형, 하이씨 두 분이거든요. 원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친한 사람이 부탁하는 거랑 약간 그냥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부탁하는 거랑 기분이 다르잖아요. 친해지려면은 친해지든 안 친해지든 누굴 만나야 결과라는 게 생기는 건데 제 성격이 워낙 그런 삶과 너무 멀었다 보니까 친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먹었어요. 밖을 나가자, 사람을 만나자, 음악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자라는 생각을 근 한 달, 한 2달 정도 시간 동안 마음을 먹었고 저는 빅나티 님이랑 뭐 한번 밥을 한번 먹는다든지 술은 제가 못 마셔가지고 차를 한잔 한다든지 그럼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입니다. 이제 곡을 다 만들고 이제 저희 팀이랑 같이 회의를 하다가 이제 여러 아티스트가 거론이 됐는데 이제 솔자 형 너무 좋다. 저는 옛날부터 좋아했으니까 제안을 했는데 아주 흔쾌히 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그 본인 벌써 되게 빨리 보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죠. 재밌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크랭 때부터 이제 이거 춤추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지금 그 짧은 영상들이나 뭐 춤추는 영상 플랫폼들 같은 거 약간 시초지 않나 솔자 형이. 좀 내적 친분은 있지만 이 음악 전에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최근에 인스타 라이브 한번 했는데 같이 그때 저는 별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솔자 형만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막 되게 영양가 있는 말씀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뭐 노래 좋고 이번 거 완전 파이어였고 막 뭐 뱅어고 막 뭐 같이 나중에 또 하자 그러고 뭐 약간 그런 이야기들 했던 것 같습니다.
LOL은 이제 제가 27살이잖아요. 되게 옛날부터 뭔가 그 청춘을 담은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내고 싶었어요. 뭔가 이렇게 제 나이 때 할 수 있는 표현들이나 말이나 감정들을 음악에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서야 좀 제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집 하프 앨범부터 시작해서 LOL까지 조금 제 나이 때 뭔가 청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이 때 느끼는 감정이나 그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담은 앨범이고, 저의 청춘은 겁도 많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청춘은 충분히 즐기지 못했는데 또 약간 맺힌 것 많고 그래가지고 LOL이 전반적으로 조금 비주얼은 미래지향적이나 그 미래 속에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 사랑과 뭐 이별에 대한 약간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없어도 있게 만들 겁니다. 신기하거나 새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하나 없어도 있어야죠. 첫 번째 EP를 준비해서 올해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좀 어느 정도 많이. 그래서 대면 공연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투어도 계획을 하고 있고,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라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종 목표랄까요? 약간 지금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제 음악으로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워낙 좀 치열하고 경쟁이 가득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보니까 사람들만 좋아하면 돼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노래를 만드는 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계속 이런 것만 만들면 좋아해 주겠지? 요즘에는 그런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 조금 제가 만든 음악이 다르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사람들이 좋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들려주면은 좋다고 해줘요. 근데 공감할 수 없어요. 제가 만든,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그런 곡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줬을 때 뭐 나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랑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서 뭐 이미 이거 했는데 뭐하러 또 이거를 내놔, 뭐하러 이걸 또 세상에 공개하나, 약간 이런 생각들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뭔가 하나의 건강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약간 그 말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맞아. 이게 맞고 이 노래를 안 들으면 당신의 손에, 이 노래를 듣지 않게 해준 당신의 귀에 사과를 하도록, 약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약간 그러기 위해서 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자극은 영감으로 순환해. 끝없이 질주의 순풍이 나를 감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의미를 찾기 위해 영혼에다 기름칠을 해.